안녕하십니까. D-8. 오늘은 여론조사기관 편향성을 분석하면서 대선 막바지 여론 동향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목금조사에서 토요일날 발표했습니다. 원래 월요일날 발표하는데 워낙 대선이 막바지고 여론조사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묵히지 않고 바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목금조사 이재명 대표가 46.6%, 김문수 후보가 37.6%, 두 후보 모두 조금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4%로 리얼미터에서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기록했고요. 권영국 후보도 0.6에서 1.6,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빠진 만큼 권영국 후보가 좀 가져갔는데요. TV 토론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강 1중 1약 구도에서 아무튼 4명이 동등한 시간이 보장되는 TV 토론 하다 보니까 권영국 후보도 1.6%까지 올라갔고요. 저희가 MBC에서 하는 여론 M 수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 46.8이었는데 리얼미터 46.6 거의 같죠. 김문수 후보 37.8이었는데 리얼미터 37.6. 유시민 작가님이 호평하는 여론 M을 바보셔서 못 볼 때는 리얼미터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늘 선거를 거치면서 편향성이 가장 적은 회사인데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발표한 여론사 꽃 이재명 후보 48.9%, 지난주에 50.5%였는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1.6%포인트 하락한 수치 같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 한 18%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여론 M, 전체 여론조사기관들의 평균치, 또 리얼미터하고 비교하면 격차 좀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는 게 저의 계속되는 설명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투표할 후보가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가 한 10%가량 가까이 됩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한 2%, 3%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이제 샤이 김문수 후보 표심이 좀 묻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 M이라든지 리얼미터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7%대인데 꽃에서는 30.8%로 한 7%포인트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샤이 표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사 꽃이 오늘 그동안의 추이를 쭉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8.9% 지금 마무리가 된 거고 그 전에 격차가 가장 적었을 때가 112차 조사인데 4월 말에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인데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는 35.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3.8%인데 저는 이제 여론사 꽃에서 가장 좁혀졌을 때의 분위기가 지금 다른 조사기관들의 평균치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샤이 표심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오늘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갤럽 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은 갤럽이 너무 진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4월 24일에서 5월 15일로 넘어갔을 때는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13%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고 김문수 후보도 2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이렇게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조사기관들이 이렇게 등락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 과표집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념 성향에 대한 이제 과표집 여부는 그거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갤럽 조사가 조금 평상시랑 다르게 진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좀 의아하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데 뭐 여하튼 리얼미터 혹은 여론 M 수치랑 결과 값이 비슷하게 지금 9%포인트 차이로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여론조사기관 편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하우스 이펙트도 그렇고. 근데 저랑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변호사이신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전석진 변호사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꽃이라든지 뭐 리얼미터, 한국리서치, 갤럽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또 편향성 분석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지난 2024년 총선 데이터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발표된 거를 기준으로 기관들 평가를 해놨어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 편차하고 실제 조사기관들이 마지막에 발표한 기간의 결과치를 가지고 편향성 분석을 했는데, 자, 갤럽이 10.1%포인트 보수 편향,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고, MBS는 그보다도 훨씬 높은 13.1%포인트 보수 편향, 홍준표 시장이 가장 신뢰한다고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용산에서도 가장 눈여겨보는 조사가 MBS라고 했었을 정도니까.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0.2%포인트 보수 편향. 사실 0.2%포인트 편향이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이제, 뭐 0.2% 진보든 보수든 이거는 편향이 없다고 봐야 될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론사꽃 3.7%포인트 진보 편향. 한 4%포인트가량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기관들보다 높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 초반인데 30% 중반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분이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리서치가 2.7%포인트 보수 편향이라는 거죠. 실제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한 화면은 서울대학교에서 2012년, 2017년 대선을 조사기관들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리얼미터가 역시 가장 중간에 포진되어 있죠. 위로 갈수록 보수, 아래로 갈수록 진보. 위로 갈수록 제일 위에 보시면 중앙일보 여론사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일보 여론사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외주를 주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 외에 뭐 TNS, 미디어 리서치, 갤럽, 코리아 리서치. 지금 MBS의 주축이 되는 곳들입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진보인데 리서치 플러스 KM, MB존. MB존도 역시 없어진 회사고요. 네, 다음 차트가 2017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분석한 조사기관 편향성 분석인데요. 그 전에 2012년은 정치학과에서 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위로 갈수록 진보, 아래로 갈수록 보수인데, 아래에 있는 그룹들 보시면은 미디어 리서치, 매트릭스, 한국 리서치, 한국 갤럽, 리서치 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이런 회사들이고요. 위로 갈수록 진보 성향인데 리서치, 뷰, RS서치, PNR 이때는 그 한국사회론연구소도 있고 주로 ARS 조사하는 기관들이 좀 진보로 많이 포진돼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는 가장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론사기관 편향성 분석을 그렇게 가끔 이런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런 거 보시면 리얼미터가 가장 중앙에 있고 또 여론M이 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론M이 리얼미터랑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리서치가 3,000명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리얼미터보다는 좀 앞서 조사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직까지는 35%를 찍지 못했는데 49대 34, 대략 15%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이준석 후보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격차가 적은 조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한길리서치, 폴리뉴스, 김문수 후보가 41.3%, 40% 넘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길 있었습니다. 이재명 46%, 양 후보 격차가 4.7%포인트 격차로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가 이제 어제 발표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이재명 후보가 47.3%, 이준석 후보는 9.6%. 대략 이 수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50, 김문수 40, 이준석 10.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는 수치가 바로 이 수치입니다. 리얼미터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재명 후보는 40%대 후반에서 50% 초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50%선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지금 상황 같으면 한 50% 살짝 넘는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도 40%에 육박하거나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10%를 넘으면 40% 좀 못 미치는, 이준석 후보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좀 다시 떨어지면 김문수 후보가 40% 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는 10% 안팎. 남은 조사
기간이 오늘 내일 5월파 요일이고 마지막 발표를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하게 될 텐데 그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구도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지 제가 정치 여론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 다 텔레그램이나 문자, 카톡 이렇게 한두 번씩은 가끔 궁금하면 물어보시거나 자문을 구하실 때가 있는데 아주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단일화 하는 거냐. 저한테만 얘기해달라. 완주합니다. 이런 표현을 어제 했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는 얘기 안 하고요. 리얼미터 독점이니까. 물론 정치인들은 또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 부정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했고 또 투표용지에 일단 인쇄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투표용지 인쇄가 된 다음에 또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직접 물어봤는데 완주하겠다. 그리고 참모들한테 이준석 핵심 관계자들한테 복수의 핵심 관계자 물어봤을 때 완주 의지가 강하다. 이런 거 봐서는 대략 5대 4대 1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51.1대 43.9 7%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약간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단일화됐을 때 48.9대 37.0 11.9%포인트 차가 큽니다. 그래서 단일화 돼도 어차피 승패 지장이 없다면 이준석 후보가 과연 단일화 할 것이냐. 단일화 하는 이유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뭔가 본인이 40대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당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간다든지 뭔가 확실한 승리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승산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굳이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강할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지금 승리가 장담이 되지 않고 또 약속어음을 받는데 이 어음을 승인해줄 사장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만약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면 도대체 국민의힘 사장이 누구예요? 쌍권?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약속어음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완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0%또 15%까지 지금 득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데 99% 정도 그냥 갈 가능성이 있는데 1% 여지가 있으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꽃의 1대1 구도 역시 격차가 좀 큽니다. 리얼미터보다 좀 격차가 크고요. 다만 여론조사 꽃 지난 조사보다 격차 조금 줄었다 정도.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격차가 여전히 더블 스코어 이상 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에서는 한 6%포인트가량으로 줄었죠. 근데 여론조사 꽃은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49.2 대 31.1, 18%포인트가량.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적게 잡히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좀 비슷한데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김민석 오늘 최고위원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 원래 대선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랑 비슷해지는 과정이다. 리얼미터 결과처럼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격차가 한 자릿수로 9%, 8%포인트로 좁혀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완주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그게 10%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것이냐 아니면 5 내지 10%포인트 차이일 것이냐 5% 미만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면 사실상 박근혜 문재인 당시 때처럼 1대1로 붙어도 한 3%포인트 차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3자 구도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난번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대결 구도 때 0.73%포인트 차이는 또 안철수 후보가 막바지에 단일화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결집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튼 그런 변동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략 50대 40대 19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버전입니다. D-6 버전의 여론조사 공표 이제 금지 첫날 그 전에
조사했던 월화 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리얼미터는 블랙아웃 기간에도 조사해서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공장에서 예고했듯이 노무현 대 박정희 구도, 이거는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유효했던 예측 모델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분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치 아카데미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3강 강사는 천호선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지금 현재는 노무현 리더십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정의당 대표도 하셨던 천호선 전 대변인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수강생 자녀 TO가 있습니다. 많은 홍보 또 지원 바라면서 오늘 D-8 겸손한 여론 분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충성!